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두 번째 과목 안전교육 및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첫 번째 1장이 되겠습니다. 안전교육 부분의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별표 하나가 있는 내용들은 스스로 한번 해설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쪽에는 아무래도 그죠? 1과목보다는 부담이 조금 줄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좀 범위가 좁아졌거든요. 그래서 별표가 있는 내용들부터 많은 것부터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관리 감독자, 답을 가리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훈련의 교육 내용 4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관리감독자 훈련의 교육 내용 4가지. 답을 뭘로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WI죠. 그죠? 1선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 훈련의 내용 4가지가 있었고요. 또는 사업 내에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 보건, 교육 중에서 그죠? 교육 중에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혹시 떠올리셨다면 요건 반드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입니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관리하고 뭐 있었잖아요. 요거는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실시해야 되는 안전보건교육 중에서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관리감독자 훈련 또는 관리감독자 교육의 내용이다 라고 그냥 나오는 건 일선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 그죠? TWI 교육의 내용 4가지나 TWI 교육 내용 4가지를 적어라 또는 일선 관리감독자 훈련의 내용 4가지 적어라. 지금처럼 관리감독자 교육의 내용을 4가지 적어라. 그죠? 요거부터 일단 혼돈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게 제일 시험 치고 나서 실기에서 힘이 빠지고 호탈한 게 이겁니다. 이거 정말 열심히 외웠거든요. 별표 3개. 그래서 맞게 적고 나왔다고 5점 받았다 생각했는데요. 다음에 보니까 5점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하고요. 내가 생각한 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립니다. 답을 먼저 보지 마시고 종이로 가리시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하고 내가 생각한 답이 일치되는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이거를 내가 이 답이 떠오르게 어떻게 서두를 시작할까? 이거 항상 고민을 하셔야 실기 가서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선 관리 감독자 대상 교육 TWI의 교육 내용 4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작업 방법을 배워야지 부하에게 지도합니다. 작업 방법 기법인데요. 이렇게 영어로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물론 JMT다라고 해도 점수를 줄지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부족합니다. 적으려면 영어를 이렇게 다 적으시고요. 아니면 한글로 작업 방법 기법 하시는 게 좋습니다. JMT, 그죠? 두 번째는 내가 배운 작업 방법을 부하한테 지도해야 합니다. 작업 지도 기법 JIT죠. 세 번째, 작업을 안전하게 지도해야 합니다. 작업 안전 기법 JST고요. 관리자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관리 기법 또는 부하 동솔법, 사람의 관계를 관리하는 JRT 이렇게 4가지 구성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4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참고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은 관리감독자 교육의 종류 4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TWI는 일선에 있는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이었습니다. MTP는 M이 미들은 아닌데요. 중간 계층 관리자 대상 교육이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라 그랬고요. 계층 대상 교육이고요. ATT는 한 번 교육을 받은 관리자가 부하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이다 그랬고요. CCS는 최고층이죠. 그죠?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입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관리감독자 교육의 종류를 4가지 적으라 하면 이렇게 4가지입니다. TWI, MTP, ATT, CCS 4가지가 있다는 것까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요 교육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 내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 또는 안전
보건교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이 사업 내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적으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일단 종류부터 5가지 항상 큰 거부터 기억하겠습니다. 교육 시간 들어가기 전에 교육이 뭐 있었나, 그죠? 첫 번째 순서를 바꿔 생각해 볼게요. 자, 처음에 입사했다, 그죠? 채용시 교육입니다. 내가 입사해서 계속 일을 하다가요, 하던 일이 바뀌었죠?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근무하면 정기적으로 교육받는 정기교육인데요. 요거는 근로자 정기교육이 있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이 있다. 그죠? 요거는 근로자 대상이 되겠죠. 자, 정기교육에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법에서 정한 위험 작업에 종사할 때 특별교육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에서 일용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까지 5가지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사업 내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적으시오. 첫 번째는 채용시 교육. 하던 일이 바뀌었을 때 2번째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늘 근무하는 근로자나 관리감독자 대상 정기교육인데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정기교육 하시고 괄호하시고 관리감독자 근로자 적어도 되고요.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 정기교육. 자, 법에서 정한 위험 작업에 종사할 때는 특별교육. 건설 일용직 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 교육까지 5가지. 그죠? 항상 이렇게 큰 거부터 굵직한 거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용시 교육. 자, 일용 근로자는 날마다 채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 받습니다. 일용직을 제외하면 제가 그랬죠. 첫날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하루 종일, 첫날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루 종일 교육받자. 그죠? 그래서 첫날 하루 종일이면 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일용직을 제외하면 8시간 이상 받는다. 그죠? 요 시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던 일이 바뀌면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입니다. 자, 일용직은 채용시나 작업 내용 변경시나 그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입니다. 일용 근로자를 제외하면 자, 일용직의 2배가 됩니다. 그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용직 제외하고는 2시간 이상 받아요. 그죠? 나머지 일반적인 상황 동일하니까 2시간 받는다.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기교육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는 사무직이 있죠. 매 분기 3시간, 다시 말하면 한 달에 1시간꼴로 받는데요. 월 1시간 적으시면 안 됩니다. 분기 3시간 이상 받습니다. 자, 근데 사무직이 아니면 이제 현장직이 되겠죠. 2배 더 받습니다. 분기 6시간 이상 받아요. 근데 요거 요렇게 따라하지 마시고요. 사무직 외에는 분기 6시간 이상 받는데 판매직은 물건을 판매하니까 일반 현장직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판매직은 사무직하고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분기 3시간 이상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 정기 교육입니다. 1년입니다. 그죠? 연 16시간 이상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교육인데요. 자,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 채용 시에 몇 배로 받자, 2배로 받자 했습니다. 이 일을 처음 할 때 받는데 특별히 위험하니까 채용 시 2배다. 그죠? 그래서 일용 근로자는 아까 채용 시 교육 1시간 이상이었잖아요. 2시간 이상 받습니다. 자, 일용 근로자를 제외하면 아까 8시간 이상이었잖아요. 8시간에 2배니까 16시간 이상 받아요. 근데 요거 볼게요.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죠? 하루 종일 기억할게요. 타워 크레인은 하루 종일 특별 교육 받는다. 기억하시고요. 타워 크레인 신호 업무에 종사할 때는 8시간 이상 특별 교육 받습니다. 요거 추가되었다. 그죠? 좀 추가된 지 좀 되었지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일용직을 제외하면 특별 교육 16시간 이상을 받는데 어떻게 받나 한번 볼게요. 최초로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을 받습니다. 12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루에 12시간 교육한다면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남았는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작업하기 전에 4시간 받고요. 남았는 12시간도 3개월로 넣어야 3, 4, 12 하루에 한 4시간 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합니다.
자, 일용 근로자는 아니지만 단기 작업합니다.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 작업 했다가 안 했다 합니다. 이렇게 단기간이나 간헐 작업할 때는 일용직처럼 2시간 이상 받습니다. 요 상세 내용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괄호 비우고 적으시오 대비해서 숫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 일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입니다. 이상 없죠? 그냥 4시간 받으면 끝나는 교육입니다. 4시간이다 보시고요. 여기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이다. 그죠? 해당 교육 시간의 2분의 1로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하고 숙박업하고 음식점업 요 교육 시간은 앞에서 했는 거의 절반만 받아요. 그래서 절반의 시간을 다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교육 시간은 이렇게 조금 암기하셨다면 반드시 가리시고요. 교육의 종류 5가지 적으시고 시간 그죠? 전부 다 적어보시고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인데요. 직무교육의 교육 시간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직무교육 시간이 우리 또 그죠? 요거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기억할게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제가 부장님 그랬잖아요. 그죠? 부장님은 66 그랬습니다. 6시간, 6시간. 신규도 6시간 이상, 보수도 6시간 이상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 전문 지도기관 종사자는 안전대행기관 직원이고요.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종사자는 건설에서 안전대행입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나 이렇게 대행기관 직원이나 성면조사기관 종사자까지 동일하죠. 그죠? 뭐냐면 34, 24입니다. 34, 24. 그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건설재해 전문 지도기관 종사자, 성면조사기관 종사자까지 34, 24입니다. 근데 담당자는 8이에요. 그죠? 근데 요거까지 동일합니다. 성면 종사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안전검사,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까지 34, 24 동일하고요. 담당자는 뭐다? 8이다. 그죠? 그래서 따로 떼서 기억하면 부장님은 66, 담당자는 8. 왜 신규가 없냐면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될 때 요거 양성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 양성교육을 신규 교육으로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없고 보수 8시간입니다. 부장님은 66, 담당자는 8. 나머지 전부 다 뭐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행기관, 검사기관 전부 다 34, 24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요것도 보지 않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요거 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원 성능검사 생겼어요. 검사원의 성능검사 교육의 교육 시간입니다. 28시간. 그죠? 그래서 요거 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추가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그죠? 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라는 게 원래는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이나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는 것 했는데요. 이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일을 하는 사람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근로계약과는 다른 특수 형태로 근로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만 안전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특수한 근로 형태 종사자 중에 위험한 사람은 안전보건교육 받습니다. 자, 그럼 교육 시간 한번 볼게요. 최초 노무 제공 시에, 그죠? 이게 채용시 교육과 비슷한 거잖아요. 최초로 노무를 제공할 때 2시간 이상 받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작업하거나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할 때는 1시간입니다. 그래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걸 최초 노무 제공 시를 작업 내용 변경 시, 왜냐하면
예, 이게 근로계약이 아니니까 일하는 내용이 바뀔 때마다 이게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일을 최초로 할 때마다 작업 내용이 바뀔 때마다 그죠? 자, 2시간 이상 받는데요. 단기 작업이나 간헐 작업은 일용직처럼 1시간 이상 받습니다. 하지만 특별 교육을 받았죠. 요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은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이게 특별 교육은 위험한 작업할 땐 특별 교육 받아야 합니다. 그죠? 역시나 16시간 이상을 받도록 돼 있어요. 역시나 최초로 작업하기 전에 4시간 받고요. 남았는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하여 실시합니다. 자, 단기간 작업. 간헐 작업일 때는 일용직처럼 몇 시간 받는다? 2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다. 그죠? 암기하기 조금 수월하죠. 그래서 특수 근로 형태 종사자는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은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처럼 2시간 이상, 단기간이나 간헐 작업할 때는 일용직처럼 1시간 이상 받고요. 특별 교육 받으면 면제됩니다. 특별 교육은 16시간 이상 받아요. 그죠? 최초 작업 전에 4시간이고 남았는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해서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이나 간헐 작업일 때는 일용직처럼 2시간 이상을 받는다. 그죠?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힘든 내용이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의 교육 내용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교육 내용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용시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채용시는 우리 회사 처음 채용했고요. 작업 내용 변경 시 이 일을 처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처음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을 처음 하는 사람한테 어떤 걸 가르쳐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기계 위험을 가르쳐야죠. 기계 위험. 취급하는 기계는 잘못하면 손가락 잘립니다. 가르쳐 줘야죠. 자, 그 다음에 작업하는 순서도 가르쳐야죠. 처음 하는데요. 기계 순서를 잘못해갖고 사고 나면 안 되죠. 동선. 이 안에는 위험한 구역이니까 들어가지 마라.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기계기구의 위험성, 작업 순서, 동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업 개시 전에 뭐하라? 제가 요 옆에 적을게요. 작업 전. 그죠? 작업하기 전에는 항상 점검하라. 작업 전 하시고요.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작업 전을 가르쳤다면 작업이 끝난 후에는 뭐하라?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라. 정지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여기다 하나 더 넣을게요. 자, 기계 위험만 가르쳐서 될 게 아니고요.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위험도 가르쳐야 돼요. 이 물질은 물하고 만나면 불붙고 이거는 공기 중에 두면 폭발합니다.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요걸 적어 놓은 게 물질안전 보건 자료입니다.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자, 이렇게 일하는 방법 쫙 가르쳤습니다. 기계기구 위험성, 작업 순서, 동선, 작업하기 전에 점검하고 정리정돈 청소하고 취급 물질에 대한 위험, 물질안전 보건 자료 가르쳤는데요. 사고가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사고 시 어떻게 하라? 요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고 시의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요까지가 채용시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제외하고는 볼게요. 공통입니다. 첫 번째 공통은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령 일반관리. 누구나 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고 일반관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보건, 직업병 예방. 누구나 건강을 보존하고 산업보건하고요. 직업병을 예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에 추가된 게 요겁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근로자라면 누구나 직업병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예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통이 누구나 법을 알고 일반관리 알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관리. 누구나 건강을 보존하고 직업병 스트레스 예방하자. 산업보건 직업병 예방.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요거는 공통이에요. 최근 들어서 요 시험에 나올 때요. 공통인 항목은 제외하고 적으라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 공통은 공통대로 따로 외우고요. 요거를 제외하고 한 번만 딱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채용시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첫 번째는 취급하는 기계 위험을 가르치자. 그죠? 기계기구 위험성, 작업 순서, 동선입니다. 두 번째는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위험을 알려주자.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작업하기 전에 뭐하라?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다 끝나면 뭐하라?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사고 나면 어떻게 하라?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까지가 일을 처음 하는 채용시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자 정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 근로자는 늘 교육받아요. 그래서 늘 교육받지만 늘 강조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뭘까? 그죠? 그래서 공통부터 다시 한번 해결하겠습니다. 누구나 법을 알고, 여기에 한 개 추가됩니다. 근로자는요,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근로자들이 이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재해를 당했는데도 산재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가되었습니다. 채용시는 이제 처음 채용했는데 이 산재 보상 제도까지 알려주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늘 정기적으로 교육받는 근로자는 법과 산재 보상 제도를 알고 일반 관리를 알자. 그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이게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는 건강을 보존하고 산업보건이죠. 직업병 예방하자,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예방하자 했죠.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죠? 자, 그래서 앞에서 동일한 공통은 세 개는 지워버릴게요. 자,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관리, 그 다음에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삭제하고요. 자, 근로자라면 뭐를 알아야 된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근로자 공통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근로자는 스스로 유해 위험 환경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첫 번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을 누가 관리합니까? 근로자 스스로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늘 교육하는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을 관리하는 요령을 교육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해 위험을 관리하다 보니까 일하면서 안전하게 되죠. 산업안전, 사고를 예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산업안전,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들어갔고요. 자, 아까 직업병만 공통에 들어있는데 건강해야 일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넣어주자. 그죠? 그래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통 빼고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근로자 공통으로 근로자 알아야 되는 건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입니다. 두 번째, 근로자라면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은 스스로 관리하자.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유해 위험을 관리하니까요. 일하면서 안전하고 사고를 예방하게 됩니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건강해야 일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늘 교육을 받으니까 직업병 말고 건강에 대한 질병도 넣어주자. 그죠? 요거 포함되었습니다.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공통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데요. 관리감독자는 현장의 방장님들이죠. 근로자처럼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관리자 역할도 맡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공통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은 누구나 법을 알고 일반 관리를 알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누구나 건강을 보존하고 직업병 예방해야 합니다.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누구나 스트레스 예방해야 합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전부 다 공통이었고요. 아까 근로자 공통이 있다 그랬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이면서 관리자니까 근로자 공통 들어가야 됩니다. 추가되었다 그랬죠. 산재보상 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근로자 공통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뭐하라? 주변의 유해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라.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왜냐면 근로자니까요. 자, 이제 관리자가 되었다. 그죠? 아까 근로자들은 유해 위험을 관리해서 산업 안전하고 사고 예방하면 됐거든요.
근데 관리자기 때문에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뿐만 아니라 이거 그대로 따라왔다. 그죠? 재예방, 대책까지 세우는 게 관리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들어가고요. 내가 어제까지 근로자다가 관리 감독자 되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임무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관리 감독자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그죠? 자, 그러면 관리 감독자 역할 중에 중요한 게요. 표준 안전 작업 방법을 내가 알고 이걸 부하에게 지도해야죠. 그래서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요 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도를 하려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요것도 추가되었는데요. 근데 요거는 안전보건 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교육 시간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공통을 뺄게요. 관리 감독자는 근로자 플러스 관리자다 했다. 그죠? 근로자 공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근로자라면 주변의 유해 위험은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는 유해 위험을 관리해서 산업 안전하고 사고 예방하면 되잖아요. 근데 관리자이기 때문에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뿐만 아니라 재예방, 대책까지 생각해야 관리자입니다.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자, 내가 오늘부터 이제 관리 감독자가 되었거든요. 추가되는 역할과 임무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관리 감독자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자, 관리 감독자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표준 안전 작업 방법을 부하에게 지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 들어갑니다. 벌써 5개 훨씬 넘죠. 그래서 굳이 요거를 꼭 안 외우셔도 상관없지만 골라라 할 때를 대비해서요. 지도하려니까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추가된 게 안전보건 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인데요. 요 교육 능력 배양은 교육 시간의 3분의 1 이하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의 내용, 그죠?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법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것도 나온 김에 같이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죠?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4시간 실시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교육 시간은 아까 4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교육 내용이 뭔가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법을 알아야지 근로자도 법을 지킵니다. 안 되면 법이라도 한 개 적으시면 1점은 받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용직 근로자들은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통으로는 법과 안전의식이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하고요.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대상별은 건설에서 일용직이지만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작업별 위험 요인, 안전작업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작업하는 근로자마다 작업별 위험 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도 들어가야 되니까 건강장애 위험 요인과 건강관리입니다. 그래서 건강장애 위험 요인이 어떤 거면 어떻게 건강관리하라, 그죠? 그래서 공통이 합쳐서 1시간이고요. 작업별 위험 요인 안전작업 방법 2시간, 건강장애 위험 요인 건강관리 1시간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작업별 위험 요인 안전작업 방법만 2시간이고 1시간, 1시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 한번 보도록 할게요. MSDS죠.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하여 우리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물질이 뭐다? 대상화학 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명입니다. 당연히 이걸 가르쳐야죠. 이거는 어떠한 위험을 갖고 있고 건강에 어떻게 위험하다. 그죠?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이렇게 위험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의하라. 취급상 주의사항. 또 이런 보호구 꼭 착용해라. 적절한 보호구. 그죠?
행여나 사고 났다면 어떻게 한다? 꼭 들어가야죠. 응급조치요령, 사고시 대처법까지 하면 6가지 됩니다. 5가지 됩니다. 그죠? 그 이외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나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이 추가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요, 스스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아까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전보건교육인데요. 최초 노무시 제공받는 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요거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별표가 조금 빠졌는데요. 요거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그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대상을 적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대상을 적어라. 그럼 아까 그랬죠? 부장님 66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직무교육입니다. 부장님 66. 그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전문기관,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이렇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나 대행기관 직원 아까 제가 34, 24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검사기관이 있었죠. 안전검사, 자율안전검사, 성명조사. 검사기관도 34, 24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담당자는 아까 어디 갔습니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8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직무교육 대상입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또는 뭐 안전검사기관 종사자 또는 뭐 자율안전검사기관, 성면종사기관 종사자들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마다 교육받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에 일단 선임되기 전엔 안 받아도 됩니다. 선임된 후에 얼마인가 하면요.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요건 제가 빨간 글로 적어 드리겠습니다. 선임되고 3개월 이내인데요. 보건관리자가 의사일 때는 의사는 1년 이내 받으면 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일단 3개월 내 신규 교육 받았잖아요. 신규 교육을 이수하고 매 2년이 되는 날이에요.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입니다. 자, 2년마다 받는다는 뜻이고요. 역시나 전후 3개월이다. 그죠? 2년하고 3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1장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끝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한번 해결했다 보시면 됩니다. 안전교육하고요. 교육의 시간하고 자, 명칭은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법정교육이다. 그죠? 시간과 교육 내용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